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이준석 대표 나오는 날에는 우리 저 티슈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걸로 닦는 거죠. 네. 아니 사사건건에서는 저쪽에 휴지가 휴지를 나왔어요. 던져줘요. 그래서 씬이 넘어갔을 때 이제 탁 토스했는데 이게 날아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휴지가. 네. 아니 제가 그 정치 컨설팅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아주 소소한 거 하나 좀 의뢰 좀 하겠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눈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진짜 궁금합니다. 유력 정치인의 눈물. 아니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아, 이번 이준석 대표의 눈물. 네? 이번 눈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네. 그건 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눈물의 의미도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럼요. 겁니까? 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지금 판단할 건 아니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놀리는 거 싫어요? 아니 별로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그 해병대 사건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심이니까요, 저는. 네. 아 근데 그 되게 감성적인 네. 면모가 이번에 확 드러났잖아요. MBTI가 어떻게? ESTP입니다. 네.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근데 이번에 딱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대통령께서 국정우정기를 바꾸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건데 정작 대통령보다는 또 이상한 사람이 꼬여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반응하는 바람에 좀 귀찮아 죽겠습니다. 아니, 그분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저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뭐야 아니니까. 네. 예. 이제 그 싸움은 중단하는 거죠? 아니 싸울 생각이 없다니까요. 자꾸 그 달라붙는 거지. 제가 뭐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차.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을 걱정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가득 담긴 영상 보고 오시죠. 만장하네요. 어우, 나도 울컥하네. 네. 저는 저분 얼굴을 보니까 울컥하기보다는 안철수 씨 유머로 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만.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 네. 예. 아니, 그걸 또 왜 넣어놔가지고 영상에. 네.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그 공통점이 의외로 많아요. 아,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 그 두 분이 다 2012년에 진짜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분 다 상계동에서 네. 정치를 또 네. 했고, 무엇보다 프로그래머.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드롬을 다 만든 분들이에요. 오. 그 정도면은 뭐 오. 라이벌 의식을 가질만 하죠. 뭐. 둘이 한 번 안 와요. 최근에 제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랑 따님이 결혼하셨어요. 아, 인연이 진짜. 인연이 깊습니다. 오. 근데 저렇게 달라붙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입장에 밀쳐내야죠. 아니, 근데 정치적인 뭐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것처럼 안 보여서 이 싸움이 조금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번에는 특히 제가 이분하고 여러 번 티키타카 했지만 제가 최대한 이게 감정 싸움을 안 가려고 그냥 뭐 톰과 제리 같은 관계 정도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톰과 제리 보면 뭐 톰을 후라이팬으로 머리 때려도 그 다음날은 웃고 있고 막 서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치권에서 얽힌데 저랑 홍준표 대표는 뭐 오늘 치고 박아도 내일 가가지고 전화 드리고 치킨 드시고. 뭐 화푸십시오 이렇게 네. 하고 또 하면은 돼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 모든 거를.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예 좀 불가원의 관계로. 아니 근데 그 법대생들이 주도하는 정치권의 이가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 두 분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 소중한 자산이군요. 서로 좀 소중하게 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네. 좀 저는 뭐 그 두 분 다 좋아하니까 네. 그 안철수 좋아하면서 이준석 좋아하기가 쉽습니까? 어디? 그게 보통 딱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운데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좀 하여튼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를 봐서라도 잘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이후 여러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혁신위를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습되는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제가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요. 아까 그 자료 영상에 나왔던 비대위원 했을 때 솔직히 비대위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되게 그때 그러니까 파격적이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솔직히 어떤 역할을 할지 사람들이 알면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권한과 그리고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결말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혁신위원장 멤버로
지원하시는 분은 정무적 감각은 좀 떨어지신 분일 거다. 왜요? 지금 하신다는 거는 그 자체로.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치권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외부 인사라고 지칭되는 분 중에 올 것 같다. 제 생각엔 더 라이브에 가끔 나오는 분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누구지? 더라이브에 누가 나오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외부 인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울산 출신의 사투리 많이 쓰시는 김기현 대표랑 군 선후배 관계인 분 나오지 않나요? 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몰라서 감이 안 잡히는데? 감이 안 잡히는데. 전원책 변호사 이런 사람들. 한번 조강특인가? 네. 거기에서 그 문자로 해촉돼가지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반농담적인 한데 그만큼 사람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두 분이 군 법무관 선후배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뭐 진짜 인맥이나 이런 걸로 찾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 신뢰해야 돼요, 우선 지금은요. 나의 영역을 만들어줄 거는 신뢰, 그리고 내 자리 지켜줄 거는 신뢰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와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단순히 뭐 언론에 회자되는 것처럼 무슨 뭐 정운찬 총리님 같이 명망이 높은 분 이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 대표랑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하면서 메시지 조율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아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울산 사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혁신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소하게 궁금증 하나만 좀 풀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혁신안을 검토할 것이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 그랬는데 그 이후로 바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요.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거의 대행한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어 이용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서판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김기현 대표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곱게 물러나느냐 아니면은 싸우느냐.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경선 위주의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싹 김기현 대표의 방어막이 돼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거,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었던 최재형 네네네. 혁신위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경선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는 게 만약에 용산에 귀가 들어가면은 용산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까 그래서 그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고 바로 부인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 안 하는 순간 이걸 검토한다고 하는 순간 누군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당대표 쫓겨날 때 용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혁신위를 만들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셨는데 당에 대한 응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까?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제가 이제 캠페인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캠페인할 때 꼭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당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후보한테도 얘기하고 선거를 이기려면 반드시 레드팀을 돌아. 레드팀. 레드팀을 돌아. 그리고 그 예산의 절반을 레드팀에게 줘라. 레드팀을 잘 두는 나라, 국가, 워게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약점, 취약점을 지적할 수 있는, 원래 그 레드팀이 그 내부에 잘 아는 분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하는 거고. 그게 원래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네. 성인들 그거 할 때 그 점검하는 분 아닙니까? 꼼꼼하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악마의 눈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근데 악마의 눈물은 어디서 나온 거가 있어 이제 보니까.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를 잘 못하는 팀들은 변화를 잘 못하는 팀들은 이 비판을 내부 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각을 좀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이 좀 잘못돼가는 거를 아주 그냥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좀 지적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좀 맡아달라. 제가 만일에 뭐 대통령이나 당대표였으면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젊은 세대고 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완전히 코드가 다르고 DNA가 다르니까 그 시각에서
가감 없이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달라. 네. 그럼 우리는 그걸 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하면 다 좀 듣겠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뭐 광대도 그렇고 딱 왕 앞에 가서 신하들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 못, 아예 딱 그 역할을 딱 주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얘기하지 말고 네. 당신의 생각이 나랑 같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의 약점만 찾아갖고 우리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달라. 네. 그 역할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말할 때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뭐 본인들이 가서 쓴소리 하면은 뭐 선배가 가서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참모가 가서 불편하기 장관 다 불편하지만 그 역할을 원래 제가 맡았다 그러면은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그 네.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당과 대통령이 생각을 하면 네. 이걸 뭐 굉장히 전화위복으로 전 활용하기가 좋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이나 용산 차원에서 레드팀의 팀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요청을 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 때 캠페인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부터 그 당신께서는 후보고 저는 당 대표인데 이 안에서 저는 당선을 위해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제가 아는 수단과 방법을 쓰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직접 한 말입니다. 근데 의심하니까 이꼴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박성민 소장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예를 들어 보안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보안 잘 돼 있는지 보자 그러면은 화이트 해커를 고용해가지고 뚫어보죠 한번. 그 뚫리면 이제 그 보안점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국정원이 선관위 한번 해킹 시도해봤더니만 뚫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되게 싫어하죠. 네. 네. 그런 방식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국정원은 그걸 해킹했을 때 선의를 가지고 했겠죠. 보안 점검하는 거로.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오는 순간 이제 선관 입장에서는 우리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돼요.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네. 그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은 힘의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럼 당신들 지금 뒤에 이런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점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묻고 넘어가죠. 당장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 때도 저는 제가 어디서 밝혔는데요. 저는요 앞에서는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뒤로는 심지어 캠프의 선대위원장한테 지금 젊은 세대 공략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내야 됩니다라는 거를 직접 전화로 몇 번 전달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한 봐요. 드러나는 것과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완전 이게 이분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선거 예측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하긴 했지만은 뒤로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라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정신 나간 사람 나와가지고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화이트 해커짓도 뭔가 서로 의의 안 상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제 이해 안 눈에는 가요. 가장 적임자인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뭐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로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정당 경험도 없고 선거 출마 경험도 없고 당연히 입법부 국회 경험도 없고 행정부 경험도 없고 청와대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심을 좀 쫓고 민심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일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정당의 대표도 지냈고 선거도 출마를 여러 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전략 이런 걸 잘할 뿐만 아니라 네. 전 대표였기 때문에 당에 대한 그 선거를 이기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직접 그 치러본 분이기 네. 때문에 그 경험이 아주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 20, 30대가 디지털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선거로 지금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선거 방식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당에서 대통령으로 다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좀 제거하고 네. 누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 우리 당이 보수가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알겠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 네. 국민의힘에게 레드 이렇게 팀을 평가하셨는데 맡겨도 된다. 네. 당내 평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예, 김민수 달라.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와, 얘기였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지금 의미 없는 비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에까지도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한 이미지까지도 분명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를 가집니다.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네, 와, 또 울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왜요? 네, 당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있는 게 손해다, 나가는 게 손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자기 상황에서 맞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수 대변인은 제가 예전에 당대표 할 때 저분이 성남시장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복귀하는 거를 제가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에 있는 아니, 분이기 그거 왜 때문에. 막았어요? 네? 좀 부적절하다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랬습니까? 당대표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아, 뭐. 구원이 있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 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배현진 의원이 저분을 혁신위원으로 추천했어요. 아. 네, 뭐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니, 근데 큰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당을이라는 곳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구 중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당갑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최소 5% 10%가량 득표가 더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구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선임하느냐 아니면 당협위원장 선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당무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성남시장 나가려고 먼저 던지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무의 선에서 제가 제 권한을 가지고 한 거고요. 네. 저분은 대변인의 권한으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당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대변인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거는? 예. 아, 상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지도부에 확인해 보니까 되게 당황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조치 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